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더 많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10,000보씩 걷는 것이 모든 연령대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시간 건강관리와 노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라는 말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한때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건강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건강을 위해 매일 2시간씩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찾아왔고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있는데 왜 몸이 더 아프고 지치는 걸까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8세였을 때 일입니다. 은퇴 후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결국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었죠. 만복의 앱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약 6개월 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보다 더 아프기 시작했고 발목도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피로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걷고 나면 상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검사한 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연세에 비해 관절이 많이 닳아있네요. 과도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항상 들어왔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양과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이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의사의 경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건강을 위해 매일 걷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따라 더 많은 연구를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걷기가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장시간 걷게 되면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하루 8,000보 이상 걸을 경우 관절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소모와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 손실, 근감소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들이 열심히 걷기만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호르몬 균형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이 방해되며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걷기는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지만 골밀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제가 의사의 조언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낸 5가지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근력 운동이 노화 방지의 비밀입니다. 65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20분에서 30분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며 호르몬 균형을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의 큰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운동을 할 때 5번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의자 팔걸이에 짚고 도움을 받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팔에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에 3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벽에서 약 팔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대고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10회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것은 생수병이나 쌀 봉지를 이용한 가벼운 웨이트 운동입니다. 500m 생수병이나 1kg 쌀 봉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덤벨 들기, 탄력 밴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체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일상생활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박정희 씨의 사례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1kg 덤벨로 팔 근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회도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3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장바구니를 들거나 손자를 안아주는 일상적인 활동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근력 운동을 시작한 이후 1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운동이 낙상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한 발로 서기, 발끝으로 서기 또는 요가의 나무 자세와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들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균형 운동을 시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부엌 싱크대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한쪽 발로 10초간 서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 30초, 1분으로 늘렸죠. 그 다음에는 손을 조금씩 떼어 완전히 자유롭게 서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제 균형 감각이 놀랍게 좋아졌고 기억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30초만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말을 신을 때 의자 없이 한 발로 서서 신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제 오랜 친구 명수는 작년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후 균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벽을 잡고 10초도 한 발로 서 있기 힘들었지만 매일 5분씩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3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주방 카운터를 살짝 잡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연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니 금방 발전이 있었죠. 그는 균형 운동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공원 산책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균형 운동을 시작한 이후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니 뇌 건강에도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은 뇌의 전두엽과 소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 운동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이불을 걷기 전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루틴을 따라합니다. 첫째,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목의 왼쪽을 스트레칭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둘째,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는 동작을 각 5회씩 합니다. 셋째,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옆구리와 어깨 스트레칭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죠. 저는 이런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몸이 훨씬 가볍고 유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발끈을 묶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최근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장미숙 씨는 유연성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분입니다. 그녀는 어깨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시작한 첫 스트레칭은 벽에 등을 기대고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는 벽 미끄러짐 동작이었습니다. 처음 4주간은 거의 모든 동작을 제대로 따라할 수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깨 가동 범위가 5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들과 놀 때 팔을 들어 올려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단 15분의 스트레칭이 삶의 질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로는 수중 운동이 관절에 부담 없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30분간의 수중 운동은 심폐기능, 근력,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데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중 운동은 수영을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 수영을 배운 적이 없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사의 권유로 수중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중 걷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허리나 가슴 깊이의 물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육상에서 걷는 것보다 근력 운동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였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물속에서는 체중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는 통증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공공 수영장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수영장에서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제 체력은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김희환 씨의 사례는 수중 운동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이 필요했지만 육상에서의 운동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수중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 매번 30분씩 물속에서 걷기와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영장 한 바퀴를 물속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물속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제자리 걷기, 물속에서 점프하기와 같은 더 활동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무릎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었고 지금은 정원 가꾸기나 강아지와 산책하는 등 일상 활동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는 내 몸이 70kg이 아니라 20kg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수중 운동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양보다 질입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4,000보에서 6,000보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적당합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지 마세요. 대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걷기 자세란 어떤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바라보며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은 땅바닥에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이동시키며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리드미컬한 호흡을 유지하세요. 좋은 신발의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저 편한 신발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발의 아치가 낮아지고 쿠션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 좋은 신발은 발 뒤꿈치 쿠션이 충분하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발바닥 아치를 지지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이 너무 무겁지 않고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부분이 넉넉해야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신발을 바꾼 후 발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걷기 시간을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인 후 무릎 통증이 놀랍게도 3주 만에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김영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걷다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올바른 자세와 좋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많이 걷는 것보다 올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항상 강조한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20대나 40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맞춰 운동 방식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운동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는 근력 운동, 둘째는 균형 운동, 셋째는 유연성 운동, 넷째는 수중 운동, 다섯째는 질 높은 적절한 걷기입니다. 이 5가지를 골고루 실천한다면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걷기가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증가했으며 더 젊고 활기찬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운동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한 운동이 아닌 균형 잡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단순히 걷기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운동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활력과 건강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